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 한약통을 가지고 미니 노트북을 만들었었습니다. 성능은 좋진 않지만 그래도 원목 케이스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의 고전적인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노트북이었습니다. 자, 이걸 만들고 나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UMPC의 선구자, 선구자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당시에 소니와 함께 UMPC계를 호령하던 이 고진샤라는 미니 노트북이 생각났습니다. 구글링을 통해서도 정확한 정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언제 출시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대략 2005년에서 2006년 정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현재 2020년에 이 거의 15년 전에 발매된 UMPC를 과연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UMPC에는 2기가의 램과 그리고 ID 하드드라이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하드드라이브 속도가 이런 느린 사양의 PC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SSD를 ID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케이스를 가지고 일단은 하드드라이브를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SSD 속도가 그대로 나지 않고 아마 이 ID 형태의 하드드라이브가 낼 수 있는 최대 속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잠깐 보시면은 이 지금 거의 몇 년 만에 꺼내보는지 모르겠는데 한 5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꺼내보니까 옆에 있는 고무들이 다 낡아서 제가 잠깐 너무 더러워서 닦다 보니까 이렇게 막 고무가 다 까질 정도로 일단 고무 부분은 상당히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SSD 교체를 위해서 분해를 하면서 고무는 이것 보십시오. 고무는 다 뜯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SSD 교체 전에 부팅이 아직도 되는지 그것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를 넣었습니다. 네, 부팅이 되고 있습니다. 야, 이 오랜만에 보는 윈도우즈 XP. 자, 이게 2014년 4월부터 XP가 중단됩니다. 제가 거의 켜본 지 6년이 넘었던 것 같네요. 이 UMPC가 발매되었을 당시에는 상당히 고가였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 학생이어서 이걸 살 도저히 능력은 안 됐고 한 5년 뒤엔가 중고로 사서 지금까지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일단 하드드라이브 성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스크린샷으로 잠깐 보여드리면은 읽기 쓰기가 36메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XP 자체가 워낙에 저사용용으로 나온 것이라 그런지 반응 속도 같은 건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무선 랜을 연결했고요. 자, 유튜브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유튜브는 상당히 무거워서 그래도 돌아는 가네요. 한번. 자, 360p인데도 살짝 재생이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정도 성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종료를 하고 한번 여기에 윈도우즈 10을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노인 학대 수준인데 과연 이 오래된 UMPC에서 윈도우즈 10이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분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분해가 완료되었습니다. 한 1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요 고무 떼어내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물론 아직도 조금 잔재가 남아있긴 한데, 자, 15년 전에 UMPC인데도 상당히 구조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일본 기술의 황금기였을 때 나온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소니 바이오와 어깨를 나란히 해보려고 했던 그런 기업이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제 하드 드라이브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자, 이 ID 커넥터를 조심스럽게 분해를 해줍니다. 자, 분해가 되었고,
자, 제가 구매한 이 ID를 SSD로 변환해주는 케이스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갔고, 자, 이제 하드 드라이브를 결합을 하고, 자, 이제 다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윈도우 10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윈도우 10이 설치가 될 것인가? 아, 안 되네요. 윈도우 8.1로 깔아보겠습니다. 자, 윈도우 8.1을 다 깔았습니다. 이제 부팅을 해볼 건데요. 부팅 시간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팅 시간 측정에는 또 다른 노인을 하나 불러서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파 3인데요. 자, 아직까지 이렇게 잘 살아 있습니다. 자, 부팅 시간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팅은 42초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상당히 늦은데요. 네. 반응 속도는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디스크 속도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전히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2배 정도의 속도가 측정이 되었습니다. IDE 방식의 하드드라이브의 최대 읽기 속도가 90메가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거의 최대 속도를 뽑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느려서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 터치 드라이버도 잡혀 있고, 여기 버튼들도, 상판에 있는 버튼들도 다 작동이 잘 됩니다. 이렇게 스크롤도 잘 되고요. 그런데 문제가 무선 랜 카드가 잡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선 랜을 연결하고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경우에는 240p로도 원활한 재생이 불가능합니다. 네, 거의 웹서핑도 어렵고요. 자, 싱글코어 800MHz의 성능이기 때문에 거의 안드로이드 폰 처음 나왔을 때 그런 수준? 갤럭시 S1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관련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모바일 버전이 아니고 윈도우 버전의 크롬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전 게임은 어떨지 디아블로 2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디아블로2 정도는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고전 게임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상판에 있는 버튼들을 활용해서 게임을 할 수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 보어까지 실행을 해 보았습니다. 상판에 있는 버튼들도 사용할 수 있어서 고전 게임을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버튼이 동시에 입력이 되지 않아서 액션 게임을 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도스 게임이라던가 아니면 고전 게임의 RPG용으로 사용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태블릿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자, 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요가 형식의 태블릿이 바로 이 고진샤로 인해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회사는 망했지만 이러한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이와 같은 기기들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치 닌텐도가 위 U를 만들어서 진짜 엄청나게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닌텐도 스위치가 나와서 다시 게임 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것처럼 고진샤의 이러한 시도들은 아주 큰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한 손에 잡히지 않는 스마트폰은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현재는 3.5인치 스마트폰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 천재들이 바랐던 것과 세상이 다르게 돌아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기술력들이 다 누적이 돼서 현재의 이런 여러가지 편리한 디바이스들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5년 전에 발매된 이 디바이스에 거의 노인 학대급으로 여러가지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윈도우 8.1도 깔아보고 여러가지 앱들도 실행을 해봤는데요. 뭐 지금으로서는 거의 사용할 일이 없겠지만 과거에 했었던 게임 같은 거를 뭐 이런 디바이스에서 한 번씩 돌려보는 것도 과거도 추억하고 여러가지 용도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정보와 함께 신기하고 재밌는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